저는 활동교화지가 서울에 있는 한성수 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출신은 서울교당 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원무훈련 때 경전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잠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미에 제가 이제 그동안 교화 활동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좀 끝을 못 맺은 것이 또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좀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고백할 것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답 감정을 좀 받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좀 누르고 있다가 이제 좀 기회가 왔다 싶어서 겸사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주제를 받고 보니까 4조에 매년 선기에는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대종사님한테 향한 그 마음이 네 지적을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서 늘 저는 소속이랄지 아니면 어떤 순간순간에라도 혹시 대종사님을 마음에 품는 것을 잃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늘 하면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당명시 주의상 이 4조를 받은 것을 뭐 어디 다른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우리 그 마음공부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교화부에서 만들어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월달, 2월달, 6월달까지 복을 받았어요. 미리 6월달까지 이렇게 받은 것을 올해 작년에 도착을 했죠. 교당에서 이제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일조서부터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단원을 이렇게 뭐 한다든가 할 때 그래도 내가 그 마음공부의 책자에 나온 것을 우리 교단적으로 이게 보고를 해야 되고 교도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단장으로서 미리 습득을 안 하면 말거리가 없죠. 내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교화부에서 만들어준 책자를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누구든지 다시 한번 그 각성을 해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다시 이 발화를 시키면 이게 공부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당명시 주의상 4조를 말씀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잠깐 그 제가 활동하고 있는 또는 그 일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지금 의문사항이 이렇게 품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교당명시 주의상 제4조입니다. 그 문헌을 한번 읽어보면요.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를 주의할 것이요.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입니다. 교당명시 주의상의 앞에 말씀하신 원무님들의 1, 2, 3조를 보면 그 1, 2, 3조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잠깐씩 이제 우리가 정기법회에도 가고 또는 뭐 수시법회에도 가고 또는 뭐 교당에 이렇게 들리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받고 감정도 받고 이러는 사이에 이 4조에 와서는 그 1년 중에 일정한 시간을 선기로 정해서 전문 공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종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1, 2, 3조를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라. 그래서 선기를 꼭 정해서 해라. 이것을 이제 그 단락별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당 명시 주의사항은 말 그대로 세간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당을 내왕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조항으로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법이다. 즉 스승과 회상의 번맥을 연하여서 줄맞는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통의 연원을 꼭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1조는 간추려 말하면 스승님을 모시는 생활이다 이렇게 본다면 2조는 감정을 받는 생활이다. 또 3조는 질의문답을 하는 그런 조항이다. 또 이 4조는 특별정진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정진 기간인 교당명시 주의사항 4조를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의의를 이제 몇 달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은 훈련법 중에서 상시훈련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의와 전문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하고 하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시훈련법의 대의는 공부인으로서 하여금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나 끊임없이 법으로 길들이게 하여서 실생활 가운데 삼대력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삼합수행의 일상적 방법으로서 자수, 즉 스스로 수행정진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분준, 스승님이 제자를 지성으로 가르치고 단련시키는 교당량시 주의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훈련 과목으로 우리가 11과목을 이제 철저히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으로 실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매년 선기를 정해서 전문 공부하기를 강조하신 것이 이 대종사님이 이 4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아무리 곧고 좋은 나무라도 목수와 자가 그 목줄이 아니고서는 그 제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 같이 공부인은 항상 법과 스승님과 대중의 감정이 있은 후에야 참다운 인격을 갖추고 실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실전에 임한 장병은 반드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 같이 실생활 가운데서 삼대력을 익혀가는 공부인은 반드시 이 이상의 스승님을 지도해 순응해야 할 것이며 매사에 깔딱 있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리간의 의심권도 제출하고 또 감각감상권이나 심신작용 처리권 등을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롭게 알아재어 가는 것도 있겠으나 그 아는 것을 더욱 전문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것이라 이것이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이 훈련에 정기적으로 훈련받는 그 뜻이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매년 선기에는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선하는 기간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선을 하는 공부는 무시선, 무처선 공부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는 생활 속에서 속 깊은 어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공부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이제 선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동안거, 뭐 하안거로 하여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을 선기간으로 정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농경사회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농한기를 활용해서 정기 훈련 기간을 훈련을 놨는데요. 원불교 초창 당시에는 대종사님의 문화에서 훈련 한 번 하는 것이 참 큰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는 동선하선을 잘 마치면 교무 발령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확실한 그런 훈련을 해서 그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직장인들은 참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3개월씩 이렇게 선을 받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나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을 한다든가 또는 2박 3일 또는 뭐 일주일 보름 또는 뭐 휴가를 이용해서 한 달 뭐 이렇게 입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가정일이나 회사일 또는 어떤 그 자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더욱더 그런데요. 이렇게 할지라도 정말 일정한 시간을 선기로 정해서 훈련을 놔야겠다는 결정을 해놓아야만이 정말 각 교당이나 우리 원불교 각 훈련원에서 준비한 훈련을 통해서 그 공부가 익어가고 그 공부가 익어가는 것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정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훈련을 꼭 놔야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일상성에 빠지기 쉬운 뿐 아니라 삼대력 증진에도 참 어렵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법의 승급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복과 해를 구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 사람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나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반드시 복과 해가 얻어지리라고 봅니다. 어떤 것을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 믿는 마음과 그 정성된 마음이 끊임없어야 시간을 내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 환경을 꼭 넘어설 수 있어야만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자기를 인격자로 크게 다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참 현대인들이 전문 입선 공부하기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은 선비도 사실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세세하게 챙겨주신 것이 바로 선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 참 성적해서 교전이나 이런 여기에다가 선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성자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뭐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예는 뭐 있었을 것이라는 추상을 해보지만 정말 경전에다가 이렇게 선비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전무후무하지 않은가. 근데 이렇게 훈련을 좀 가보자 하면 정말 또 훈련을 막상 가자 그러면 못 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실제로 교당에서 훈련을 좀 가보자. 그래서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어렵게 그때 당쳐서도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준비가
좀 안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이 아직 가지 않은 분도 있죠. 네.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 뭐 여건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비를 준비하라는 것은 한 대종사님에서 꼭 선비를 준비하라는 것만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매일이라든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그것이 만원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볼 때 과연 그 훈련에 참가하는데 그 선비를 미리 준비하는 그 이유가 선비만이 준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굳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훈련 전에 마음을 챙기라는 준비가 더 필요시 있겠다. 훈련 때 공부에만 전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연락할 사람들 미리 연락해놓고 그 다음에 훈련 기간 동안 진행돼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데에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 무엇보다도 훈련 가서 연마할 의문사항이나 아마 감각된 사항이나 감상 등 그 공부 자료를 미리 챙겨놓으라는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상시훈련인 생활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가 되고,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취사를 주체 삼아 정기로 공부할 때에 공부 자료를 준비하고 잘 챙겨 놓아야 그만이 정기훈련을 정말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훈련 때 되면 선비를 미리 내야 하는 문화가 정말 정착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심, 공심, 공부심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훈련 가기 전날까지도, 그 당일날까지도 이제 훈련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이제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를 미리 준비하고 내고 나면 아무리 이제 막판에 훈련을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은 이제 없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당에는 훈련비와 준비물을 이제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이제 완전히 준비해서 마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훈련 준비를 잘 하면 그 훈련에 참가하는 그 비율도 참 높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훈련을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훈련 참가하는 인원이라든가 책자, 숙박 시설이라든가 식사 모든 그 구비할 수 있는 것을 다 미리 점검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게 불공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원에 입선하여 그러셨습니다. 선원이란 선을 하기 위한 전문적으로 개설된 훈련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여러 교도님이나 시사공덕으로 정말 훈련기관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우리 총부의 상주선원을 비롯해서 뭐 영광국제선원이라든가 훈련원, 만덕산훈련원, 삼동원, 뭐 봉도훈련원, 뭐 중지권훈련원, 오덕훈련원, 동명훈련원, 소남훈련원, 제주국제훈련원, 중도훈련원, 뭐 하와이훈련원, 뭐 원다르마센터, 뭐 뉴욕에 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훈련원이 생겼습니다. 참 이런 훈련원의 프로그램과 그 수직 제공 이런 것을 보면
참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전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참 큰 은혜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참 한층 더 큰 전문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정말 감사와 은혜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산종사 보고훈련표 13장을 한번 보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훈련원과 선원은 3세역장을 우기는 용광로요 불과를 증득하는 적공실이며 탐진치를 조급받아 3세의 대권을 얻는 3배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비 부모가 되는 곳으로 마음을 찾고 마음을 기르는 도량이니라 하시고 기계도 쓰지 않고 놓아두면 녹이 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막 공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가려지고 오욕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수양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고 사리 연구로 사리간의 연구력을 얻고 작업취사로 일마다 취사력을 얻어서 육신의 기질까지도 변화시켜야 새천지 새역사를 쓸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선원이나 선방에 입선하는 것은 정말 큰 광명이고 영광이시죠. 3세역장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음은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상시훈련법을 내주셨기 때문에 상시응용주의상 6조와 교당명시주의상으로 잘 실행한다면 점차로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진급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문훈련, 전문 입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뎌진 칼은 대장간에 들어가야 하듯이 전문 입선해서 특별 정진을 해야만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상시 공부의 힘을 새롭게 얻으며 한 단계를 더 넘어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달걀은 상온에 아무리 놓아두어도 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품거나 부화기에 넣어주면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중생, 우리 공부인도 전문 입선 공부를 해야만이 비로소 한 단계 뛰어올라서 불보살이 삶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원무 정기훈련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요. 중도훈련원에서 진행하는 제51차 세상 정전 마음공부 겨울훈중 정기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신성으로 공부하자였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경험한 것은 이제 그 몸살도 멈추고 살피고 이제 돌리는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산종사님의 신성을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그동안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것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 가서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불경과 이제 뭐 이렇게 전주를 이렇게 글씨로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딱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불경을 보지 말라 그랬더니 정산종사께서는 경상도 보지 않았다. 또 이제 전주를 그려놓고 전주를 바라보지도 들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체험을 내가 정산종사님이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느낀 점이 있죠. 요 시대에 지금 시대의 불경은 무엇이고 지금 시대의 전주는 뭘까? 우리한테 그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경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은 나타나 있어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불경은 보지 말라.
하는 뜻은 의두연목 20조에 보면 나에게 한 큰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야, 그래. 그렇구나. 밖에서 지식을 얻고 밖에서 불경을 얻고 밖으로만 솟아있는 이 마음 솟는 것을 안으로 비춰주면 내 안에 큰 경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경전만 봐서는 안 되겠다. 요즘 뭐 국제정사가 어떻고 국가가 위기에 있고 뭐 이래도 나는 이 밖으로 솟아나는 이 기운을 안에 있는 내 경전을 통해서 저거를 봐야 되겠다. 그런 그 감상을 얻었고요. 전주를 들리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전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가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저희 우리는 이론상을 다 간직한 이 마음 안에 이론상이 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세에 지금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외세의 것을 보면서 물들지 않으면 이 마음에 구멍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구멍 난 다음에 떼우려고 하는 것보다 구멍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주는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미리 예방하는, 그래서 전주를 보지 말라.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저는 감상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부스에 가니까 목침을 이렇게 하고 이제 나를 맡길 수 있으면 내가 그냥 탁 놓으면 그냥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나는 목침이 되리라 그러고 외치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몸을 놓을 줄 안다. 이 아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내가 목침이 되려면 그냥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을 그냥 바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니까 그렇겠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군병에 갔어요. 부수에. 근데 중군병은 마음에 이게 파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근데 처음에 파도를 넘으려면 파도를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파도를 넘어봐라. 파도를 넘으니까 이게 뭐 파도가 하도 치니까 못 넘잖아요. 그 다음에 못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군이라는 것을 뭐 우리 법문의 말씀대로 중군은 내가 중군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넘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군병이 자기가 들은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 파도가 치면 파도가 멈출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니까 우리 우사님께서 이제 마침 만났습니다. 우사님, 저는 좀 일반 그 교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많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과 달리 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또는 이제 오후인 경우에는 12시, 이제 낮 12시에 출근을 하고, 남들이 잘 때 이제 우리는 일하고, 남들이 쉬고 일요일 날 쉴 때 저희들은 또 일합니다. 그래서 이 일과를 놓을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도
이 공부인으로서 그 일과는 반드시 이제 하고, 일과가 12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1시 되고, 1시서부터 마무리하고 연불자선하고 이제 이제 일기 기재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다 하고 나면 새벽 2시가 넘고 이럴 때가 흔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10여 년을 겪는 동안에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1년에 한 1kg, 2kg씩 이렇게 점차 체중이 빠져가지고 한 2kg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노화현상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 늦게 대종사님을 이제 만나고 이 법을 만났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시일 내에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늘 하루에 기도 정진하고 연불자선하고, 이거는 기본이지만 이제 경전연마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루에 나한테 이제 이 공부 시간을 편성한 것은 2시간 내지 2시간 반은 꼭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일과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직업으로서의 일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공부인으로서의 일과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 와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깜빡깜빡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불자선하고 일기기재하고 이제 저녁에 자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그대로 해가지고 자는 건지 눈 깨져 있는 건지 그냥 환해요. 환해. 그래서 이거 날이 벌써 밝았나 하고 일어나면 눈을 떠보면 깜깜해.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알람 하면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피곤한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근래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체중도 빠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가서 검사도 맡아보고 그러다가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 원광 그 한의원에 이제 자주 들락거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액이 빠져서 그렇다.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확적인 것을 이제 우사님한테 이제 감정을 받았습니다. 우사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것은 허령이다. 허령 보인다면 재미 붙이지 말아라. 근데 이게 그래, 충격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영육상전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공부인으로서의 만료가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고, 육신을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교화도 할 수 있는데, 육신이 따로 있고 정신수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 병행해서 영육상전법으로 연마를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공부는 역시 이런 그것을 혼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가까운 스승님이 항상 있어서도 교당에 들려서 교감님한테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하셨어도 이렇게 깊게 정말 이렇게 가깝게 스승님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갖기로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것은 큰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어렵더라도 전문 입선 공부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로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결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규훈련 하기 전에 수도인의 일과로서 상시훈련을 미리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동정 일회의 무시선이 되어서 훈련하는 첫날부터 정말 수행의 맛을 아주 느끼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종사님 정말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신심이 더 커지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기훈련은 정말 마치 그 대나무의 마디 같은 생각이 든다.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직장 교화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산 조사님께서도 혼자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좀 방침을 세워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훈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직장의 그 교화단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는 방송의 교화를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오는 방송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을 좀 더 좀 깊이 있게도 듣고 그 사람들이 통해서 오는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교화가 되고 그 자체가 교당에 나가는 것처럼 그것만 들어도 교당에 가서 법문 듣는 것처럼 우리 운석계에 직종하는 사람들은 따로 내에서 그 교당에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모임 모임 단체에 마다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나 스스로도 그 사람들이 모임에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같이 가서 먹고 그 대화 속에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으로 유지시켜서 결국은 이제 어떤 직무에 관련을 회화를 돌리면서 직무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쓰는 방법도 서로 교류하면서 그 가정의 어려운 점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이제 교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입교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그 사람들을 명단을 꼭 아침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기도 명단에 올려서 한 지가 벌써 그래도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3명을 올려서 이제 불공을 드리다가 이제 3명 입교시키고 그 다음에 7명 입교시키고 그 다음에 뭐 21명 입교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기도 명단이 이제 늘어나고 그 기도 명단은 반드시 그냥 기도 명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경전을 준다든가 시들이 준다든가 어떤 마음이 나는 쪽으로 이렇게 골라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교를 시키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입교는 됐지만 실제로 교당하고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실제로 속 깊은 공부가 참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무를 정말 자청해서 하게 됐던 동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입교를 했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그 자력을 키우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뭐 경전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지만 늘 고맙다, 감사 편지라는 제목이라든가 법문 속에 마음 편지 뭐 이런 제목을 넣어서 법문과 그 생활에 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용실법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초월한 현재 쓸 수 있는 그런 법문만 골라서 되게 이제 이렇게 보내기를 시작을 하고 겸사해서 보내죠. 그렇게 보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되고 만났을 때 꼭 5분간, 3, 4분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회가 싶으면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성과가 그 회원 이제 편지 이제 법문 편지 보내는 그 회원이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우리 백년 성업 대회를 할 때까지 한 100여 명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난 것이 한 150명. 그 다음에 이제 한 300명. 그저께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419분까지 이제 회원은 그렇게 늘어났어요. 이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회원은 늘 이제 기도 명단하고 동일한 인원입니다. 그 기도 명단과 이제 진리적으로 공을 들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법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람은 경전을 이제 우리의 경전을 보내고 CD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확대를 더 시켜볼까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좀 등한이 되더라도 목사님 말씀 받들어서 일은 조금 줄이더라도 그러나 교화지의 이 사람들을 우리 원불교법을 좀 심어주는 것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